일상 속의 시사를 다루는 방송 2. 이런저런 세상사를 알 수 있는 방송 3. 30분만 집중 4. 사오정. 갑자기 사오정? 사오정 모르세요? 시사와 오늘날의 정치. 의진씨, 오늘은 뭔가 평소랑 좀 많이 달라 보이지 않나요? 충록씨 머리 자르셨죠? 땡! 무슨 소리예요, 의진씨. 저의 달라진 점 말고 사오정에서 달라진 점 말이에요. 사오정에서요?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충록씨. 도대체 뭐가 달라졌다는 겁니까? 알려주세요. 잠시만요, 의진씨. 정답을 알려줄 전화가 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의 사오정에서 달라진 점이 이거였군요. 네, 바로 오늘의 사오정은 기존의 PD님이 아닌 새로운 PD님의 사오정 방송이라는 거죠. PD님의 첫 사오정 데뷔 방송인 만큼 더 집중해서 들어주실 거죠? 그러면 노래 하나 듣고 온 후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의진씨, 혹시 작년에 발생했던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기억하시나요? 그 시험지 유출 사건 말하는 거 맞죠? 네, 이 사건의 첫 판결이 지난 23일 나왔다고 합니다. 작년 7월 의혹이 제기된 약 10개월 만인데요.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을 잘 모르는 학우분들을 위해 한번 되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지난해 7월 강남 서초 학부모 커뮤니티에 시험과 관련된 의혹설 글이 올라왔었죠. 두 학생이 1학년 때는 성적이 전교 100등 밖이었다는데 짧은 시간에 전교권 성적으로 간 것에 대한 의혹이었어요. 심지어 한 학생은 수학 시간에 기본 문제도 못 풀던 학생이었는데 말이죠. 기본 문제도 못 풀던 학생이 전교권 성경적이 되었으니 이건 주변에서 의혹을 가질만 하네요. 커뮤니티에 의혹성 글이 올라온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으로도 불길이 옮겨 붙기도 했죠. 이후 이번 사건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게 됐답니다. 의혹 당사자인 쌍둥이 딸의 아버지가 학교 교무부장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 일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하지만 교무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자신의 딸들이 계속해서 의심을 받자 해당 커뮤니티에 해명글을 올리기도 했죠. 어떤 내용이었나요? 하루에 4시간도 안 자고 열심히 공부를 해 성적이 올랐다는 내용이었어요. 아이들이 수학 클리닉의 도움으로 문제풀이법 등을 고쳐 자신감을 가졌고 차근차근 성적을 올려 전교 1등까지 할 수 있었다고 했죠. 하지만 담당 학교인 숙명여고와 교육청에서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죠. 이쯤 되니까 두 쌍둥이의 성적 변화가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네,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우선 이과 전교 1등을 한 쌍둥이 A양은 2017년에는 1학기에 전교 59등을 했으며 2학기에는 전교 2등, 2018년 1학기에서는 무려 전교 1등을 했어요. 그리고 문과 전교 1등을 한 쌍둥이 B양은 2017년 1학기에는 전교 121등을 했고 2학기에는 전교 5등, 마찬가지로 2018년 1학기에는 전교 1등을 했죠. 성적이 차근차근 올랐다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숙명여고는 강남 8학군에 위치한 명문 사립고등학교로 내신 성적을 올리는 것이 수능 성적을 올리는 것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이후 8월 달부터는 교육청에서 감사가 시작됐다네요. 이 사건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8월 17일자로 고등학교에서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도입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시험지 유출에는 어떠한 증거가 있었죠? 당시 경찰이 제시한 증거로는 총 3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시험지에 작은 글씨로 기재된 정답표였습니다. 하지만 쌍둥이 자매는 채점을 위해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었죠. 경찰은 채점을 위해서라면 굳이 작게 적을 필요가 없었다고 판단했어요. 두 번째 증거로는 작은 크기의 포스트잇에 적힌 정답표였는데요. 이것 역시 쌍둥이 자매는 채점을 위해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커닝페이퍼로 판단했죠. 세 번째 증거는 쌍둥이 자매 중 동생 휴대폰에서 발견된 2018년 1학기 기말고사 영어 서술형 문제 정답이었습니다. 복원 결과 시험 전에 촬영된 것으로 드러났죠. 첫 번째, 두 번째 증거도 충분히 유출 정황이 있는 증거지만 마지막 증거는 정말 명백한 증거인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이후 9월부터 본격적인 경찰 수사가 시작됐죠. 11월 30일에 쌍둥이 자매는 학교에서 퇴학됐으며 12월 17일에는 교무부장인 현모 씨를 파면 처리했어요. 그리고 구속된 현모 씨는 반년 동안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2019년 5월 14일 검찰은 현모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선 현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죠. 반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도 현모 씨는 딸들의 노력으로 성적이 올랐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네요. 예민한 입시 문제인 만큼 많은 학생과 부모님을 화나게 한 사건이었죠. 이후 대입 수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 아직 우리나라의 입시 제도에도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네요. 사회 쪽 이슈를 다뤄봤으니 이제는 정치 쪽 이슈도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안 그래요, 춘옥 씨? 좋은 생각이에요, 유진 씨. 안 그래도 지금 정치 속에서 다뤄야 할 이슈가 너무 많죠. 우선 지난 주말에 실시간 검색어를 장악했던 주요 소식들이 있었죠. 아, 혹시 조진래 전 의원의 사망 소식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맞아요. 지난 25일 8시 5분쯤 경남에 위치한 조진래 전 의원의 본가 사랑채에서 조진래 전 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건데요. 경찰은 타살의 흔적이 없고 현장에서 노끈이 발견된 점 등을 이유로 극단적 선택을 한 건 아닐지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별다른 외부 침입 흔적도 없고 몸에 상처가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니 극단적 선택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도 하죠. 이러한 상황에서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는 조진래 전 의원의 별세와 관련하여 정치보복 목적의 보복 수사로 인한 압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채용비리 수사 압박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 말했죠. 홍준표 전 대표뿐만 아니라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도 이와 비슷한 주장을 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나요, 춘옥 씨? 맞습니다. 민 대변인은 이날 오후 자신의 SNS인 페이스북에 조진래 전 의원의 별세가 2013년 채용비리와 관련됐다는 혐의로 경찰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은 뒤 일어난 일이라며 도대체 몇 명이 더 필요하냐며 목소리를 높였죠. 이러한 주장이 나온 이유가 아마 조진래 전 의원이 홍준표 전 대표와 민 대변인이 말한 바와 같이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조진래 전 의원은 2013년 경남도 정무부지사 재임 시절 경남 테크노파트 센터장 선발 과정에서 조건에 맞지 않는 대상자를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7월 검찰에 송치됐죠. 지난 10일에는 검찰 소환 조사를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창원지검은 10일 소환 조사 이후 곧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조진래 전 의원이 숨짐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네요. 아, 그렇군요. 아직 조사 결과를 조금 더 지켜봐야 할 상황인 것 같네요. 수사 압박으로 인한 별세라는 것도 아직은 수사 과정에 대해 밝혀진 점도 없기 때문에 사망 원인이라고 단정짓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쵸. 아직 현장에서는 유서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찰에서 아직 더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주요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좋아요. 다음 주요 소식도 다소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인데요. 혹시 뭔지 예상이 가시나요, 춘옥 씨?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볼 시간이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네요, 유진 씨. 다음 주요 소식은 뭔가요? 아직까지도 정말 핫한 소식이죠. 바로 한미 정상통화 유출 사건인데요. 알고 계셨나요, 춘옥 씨? 아, 의진 씨. 저 그렇게 시사에 관심 없지는 않다고요. 하지만 의진 씨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면 좋을 것 같네요. 네네. 잘 모를 수도 있는 춘옥 씨와 학우분들을 위해 제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출된 통화 내용은 지난 5월 7일에 이뤄진 한미 정상관 통화였는데요.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이 이 통화 내용을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출했죠. 당시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말한 것은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해서 방일 직후 방한을 요청했다는 것이었어요. 청와대는 이에 대해 외교 관례에 어긋나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고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반박했죠. 하지만 당시 강 의원의 주장은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공개하지 않았던 내용이었어요. 이후 청와대는 외교부 직원들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을 확인하는 보안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그 결과 이 내용은 외교부에서 새어나간 것으로 확인됐죠. 아하, 그럼 청와대에서는 당시에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기는 했지만 강 의원의 주장이 사실인 셈이네요. 네, 그렇죠. 그럼 당시 통화 내용은 어떻게 외교부에서 세워나간 것이었나요? 외교부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한 결과 강 의원의 고등학교 후배인 외교관 K씨가 두 정상의 통화 내용을 열람한 뒤에 강 의원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어요. 헉, 그럼 이건 법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정치권 안팎에서는 의견이 갈라지고 있답니다. 어떻게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죠? 우선 한국당 측은 국민의 알 권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K씨가 알린 통화 내용이 공익 차원의 제보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나경원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강 의원이 밝힌 내용이 근거 없는 내용이라고 주장했으면서 무슨 기밀이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만약 기밀이라면 청와대가 거짓말한 것을 따지고 해명해야 한다고도 했죠. 저도 아까 청와대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통화 내용이 유출됐다고 하니까 찜찜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민주당 측의 주장은 무엇인가요? 네, 민주당 측은 외교관 K씨의 통화 내용 유출 행위를 국가 이익을 해치는 중대한 문제라고 규정하며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알렸어요. 아, 그럼 아직까지는 정치권 내에서는 의견이 갈라지는 것이 이어지고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5일에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파리 출장을 마치고 귀국하며 입장을 밝혔는데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 의도적인 유출로 보인다며 조사 결과를 보고 엄중한 문책을 할 것이라고 밝혔어요. 또한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생각한다며 철저한 조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죠. 아, 저는 반기문 위원장님이 이 사건에 대해 정상 간 통화 비밀 보장이 외교의 기본이라며 비판한 것을 기사를 통해 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충록 씨, 정상 간 통화 내용이 국가 비밀과 관련된 법안에서 3급 비밀에 해당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그럼요, 의진 씨. 의진 씨가 가끔 잊고 사는 것 같은데 저 법대라고요.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 안전 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 해당되며 유출할 경우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답니다. 오, 충록 씨 진짜 법학과가 맞나 보네요. 저희는 벌써 시간이 다 되어가서 곧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곡 듣고 온 후 인사드릴게요. 오늘의 사오정.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새로운 PD님이 진행한 방송이었는데요. 어떠셨나요? 다소 가볍지만은 않은 주제들로 총 3가지를 다뤄봤는데요. 학우분들에게 유익했던 방송이었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의진 씨가 친절하게 설명해 주신 그 마지막 이슈가 가장 유익하더라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친절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요. 저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답니다. 하지만 이번 주가 사오정 방송이 마지막 방송이었다네요. 그래도 다음 학기에 만날 인연을 기대하며 오늘은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그럼 안녕. 지금까지 제작 이윤지, 기술 유강현, 진행의 이충록. 박의진이었습니다.